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63세의 김영수 씨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고 있었다. 그는 고요한 새벽의 정막을 좋아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문제로 고민이 깊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겠다며 자신들의 집을 팔고 적금을 해약하고 심지어 빚을 내서까지 자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그러나 김영수 씨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는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이제야 겨우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지 걱정이었다. 친구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상황에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식들이 정말로 이걸 바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의무감에 휩쓸리는 걸까? 그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물론 경제적으로 완전히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왔다. 문을 통해 들어온 이는 그의 첫째 아들이었다. 축 처진 어깨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깨어 계셨네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영수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경기 침체 때문인지 프로젝트가 계속 밀리고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김영수 씨는 아들의 고단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고민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너도 무슨 도움을 바라는 거니?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의 대답을 듣기 전부터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다. 혹시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단순히 위로가 필요해서 찾아온 걸까? 첫째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냥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요즘 주변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들 위해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저희는 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일하신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은 집안 사정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김영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의 말에서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긴 했지만 동시에 그 역시 자식으로서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말했다. 그래, 네가 힘든 걸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아들아, 나는 네 어깨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네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야. 하지만 네가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아들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김영수 씨의 말에 담긴 진심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쉽게 기대려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큰일이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김영수 씨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첫째 아들의 피곤한 얼굴과 한숨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어려움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버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 씨는 은행을 방문했다. 아들에게 당장 모든 재산을 넘겨줄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은행 직원과 상담 후 자신의 적금 중 일부를 해약하고 1,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며칠 후 첫째 아들을 집으로 다시 불러 차 한 잔을 건넸다. 아들아, 내가 네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더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증여할 생각이다. 다만 이 돈은 네가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길 바란다. 이건 네가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아버지 말씀대로 필요할 때 잘 쓰겠습니다.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김영수 씨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이건 네 마지막 의지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움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봐라.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영수 씨는 마음 한구석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아들에게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힘과 믿음을 준 것이라고 믿었다. 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몇 달이 지나 김영수 씨는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첫째 아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바쁘다고 했지만 연락이 뜸해지며 이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은행에서 만난 지인이 말했다. 김영수 씨, 큰아드님이 사업 시작하셨다면서요. 규모가 꽤 크다던데. 김영수 씨는 놀라며 물었다. 사업이요? 우리 아들이요? 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예, 저도 소문으로 들은 거라 잘은 모르지만 요즘 꽤나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금도 상당히 들어갔다던데요. 김영수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들은 그동안 사업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남기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 뒤 김영수 씨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아들의 집을 찾았다.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낯선 고급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은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말했다. 김영수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가 말하던 회사 일이 힘들다던 건 그게 아니었나? 그리고 내가 준 돈 어디에 쓴 거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드리지 못해서. 사실 회사에서 힘들던 와중에 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도 초기 투자금으로 썼습니다. 김영수 씨는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작은 사업?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내가 준 돈은 네가 힘든 걸 버티라고 준 돈이지 네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게 아니야. 아들은 변명하듯 말을 이었다. 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니까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기회가 온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김영수 씨는 눈을 좁히며 물었다. 더 많은 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백했다. 아버지의 집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크게 성공해서 금방 갚으려고 했습니다. 순간 김영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뭐? 내 집에 담보대출을? 내 허락도 없이? 아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출금을 써버려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사업으로 성공하면 다 갚을게요.
김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들아,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준 믿음이었지만 너는 그 믿음을 저버렸다. 내가 평생을 일군 것을 네가 이렇게 쉽게 망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자식을 믿은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며칠 뒤 김영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집과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들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단호히 말했다. 아들아, 너를 믿었던 건 내 실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남은 삶을 지키는 게 내 책임이다. 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내 몫이다. 내게 더 이상 기대지 말아라. 아들은 전화를 끊으며 울먹였지만 김영수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믿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간의 믿음은 관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은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이어질 때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김영수 씨는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그는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자 했지만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적금을 해약하며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민 손길이 자식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희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자신을 끝까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경제적 지원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한 돈이 단순히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사업 투자금으로 돌렸고, 심지어 부모의 재산에까지 손을 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자식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나태함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느낀 배신감은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신뢰와 희생이 자식에게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선택한 희생이 자식의 성장과 책임감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동시에 신뢰와 희생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부모가 자식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자식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자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희생이 자식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부모로서 희생과 믿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희생은 자식의 삶을 책임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립심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은 경제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만약 희생이 자식을 성장시키는 대신 나태하게 만들고 부모에 대한 의존심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희생은 더 이상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부모의 희생이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자식을 돕는 것과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이나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